예쁘게 춤추는 거 보고 좀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Number two, I number three, I pray for you. I number four, and I number five. Yeah, 네,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전에 1부에서 5부까지 영어에 대한 홈스쿨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글, 독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홈스쿨을 할 때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영어뿐 아니라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쪽에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실수하지 않으면 제 방송 걸어놓고 24시간 보실 수 있고요. 녹화 앱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게요. 제가 영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중국 바이러스에 걸려서 몇천 개의 동영상이 다 사라졌거든요. 사진도 그렇고. 제가 되게 많이 한 1년 넘게 울고 지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남아있는 영상은 뭐냐면 블로그에 제가 시간 날 때 업로드 시켜놨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그래도 전달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보고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도 행복했어요. 아이가 지금 이제 키가 너무 커서 벌써 185.6인가? 아빠나 뭐 엄마가 쭈누 옷을 빌려 입을 수도 없는 정도로 컸어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쭈누가 유치원, 쭈누는 유치원을 6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첫 과제물을 받아왔던 그날, 첫 과제물을 받아온 것도 축하할 일, 그리고 엄마랑 같이 그 숙제를 어떻게 착실하게 임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제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즐겁게 저랑 했던 거를 영상을 촬영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영상은요, 우리 여러분들 스터디하듯이 제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블로그 밑에 보면 이 영상에 댓글이 없어요. 제가 요때는 카페에서 좀 유명했지 블로그를 키우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에서도 쭈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찍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던 활동들도 아니고, 아이가 하나니까 건강 때문에 더 못 가지니까 이 아이를 기록해 놓자. 나중에 제가 머리가 하얘지고 할머니가 됐을 때도 아이가 이렇게 예뻤었는데, 나랑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아이랑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제가 보는 게, 그러니까 이건 재산이다 하고 보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잘 키우고 싶죠. 정말 욕심이 많았어요. 영어도 잘하게 하고 싶고, 나중에 좀 크면서 수학도 잘하게 하고 싶고, 한자도 막 미리 시켜야 될 것 같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이가 하나니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나니까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학습에 너무 찌들어 살지 않게 엄마랑 정말 이 유년기 한 번밖에 없는 유년기를 행복하게 가자 해서, 이렇게 제가 학습을 하는 그 시간대에는요, 선생님으로 변신을 했어요. 일부러. 우리 엄마는 어떨 때는 무서운데 또 어떨 때는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혼낼 때는 굉장히 따끔하게 혼내요. 되게 엄해요. 아닌 건 아니고 이거는 맞는 거고. 그게 좀 강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유해졌는데, 그때는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약간 그런.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다 반성을 했거든요. 영상도 일부러 촬영을 했고, 그 안에 제 목소리가 담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돌려보면서 반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제가 반성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엄마가 존댓말도 하고, 만약에 반말을 하더라도 다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예요. 이 엄마표 홈스쿨을요, 지금처럼 붐이 일어나서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잘 하지 않을 때, 영상을 잘 남기지 않을 때 이제 했던 모습들이에요. 쭈누맘이 누구 보여주려고, 이거 미션이라서
또 스터디니까 기록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쭈누랑 저랑 오늘 진짜 첫 홈워크를 받아왔어. 유치원에서. 우리 오늘 축하해볼까? 엄마랑 같이 하자.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영상 첫 번째 유치원 숙제를 받아온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준우 안녕. 자, 우리 준우 지금 뭐 할 거예요? 언어 전달할 거예요. 언어 전달은 누가 내준 숙제예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예요. 그래, 우리 준우 오늘 축하해요. 왜 축하하는지 알아요? 옛날. 준우가 네. 6살이 돼서 네. 처음으로 유치원도 갔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었고. 네. 만들기 어딨어? 만들기. 저기 이거. 그치? 아, 네. 그런데 준우가 또 처음으로 이게 뭐지? 언어 전달. 숙제도 받아왔어요. 네. 선생님 숙제. 그치? 유치원 숙제는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치? 처음 받아왔죠. 너무 축하해요. 재밌겠다, 그치? 양도 그려져 있네. 그러네. 자, 이게 첫 번째 숙제인데 언어 전달.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말 전달하라 그랬대요. 네. 어떤 말 전달하라 그랬어요? 따뜻한 봄이었어요. 전달하라. 그렇지. 그것을 여기다 적어보는 거야. 네. 응.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요. 네. 크게 적어 여기서. 여기다가 크게. 네. 가운데 보이는 곳에다가. 따. 잘 적네. 똑같이 쌍디귿 적고 하나, 둘. 따뜻. 뜨에다가 뭘 하면 뜻이 될까? 뜻. 응. 여기다가 무슨 받침을 하면 따뜻해요 할 때 뜻이 될까? 뭐야 이거? 따뜻. 그러면 뭐가 날 것 같아? 누가 날 것 같아? 아니요. 따뜻. 응. 그러면 한번 준우 생각 한번 하겠어. 엄마가 지우개가지고 올게. 네. 자, 여기 자 생각했어. 해봐. 또 다른 거 해봐. 괜찮으니까. 따뜻해요 할 때 뜻이 되려면 준우가 읽을 때는 잘 읽었는데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괜찮으니까? 친구야. 여기 이거 어디로 실종되고 밑에 쌍시옷이 들어갔어. 은은 어디 실종됐어? 귀엽게. 지우고 다시 해보자. 먼저 쓰고 봐봐 이거 봐. 발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잖아. 그치? 그치? 따뜻 시옷은 하나만 쓰는 거래. 따뜻해요 할 때는 한 개만 쓰는 거야. 네. 다시 해보자. 네. 자, 따뜻 크게. 한 개니까 크게. 시옷.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준우를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시죠? 준우는 틀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숙제고 받침 글자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6살 초반 아이예요. 이제 막 5살을 넘어간.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아이가 틀렸을 때 보시면 웃고 계속 기다려요. 참 신기한 건 아까 이걸 제가 미리 모니터링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옆에서 준우가 와 엄마 저 때 틀렸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바로 안 알려주니까 나한테 되게 좋네요. 이 영상 하나에 엄마가 몰라방을 하면서 전달하려는 의미들이 다 숨어있네요 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충분하다. 아이가 느낄 정도면 우리 엄마들도 이 의미를 알겠구나 하고 제가 틀어드린 건데요. 저는 자음 모음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때는 안 썼어요. 틀에 박힌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싶어서 이름을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그 책에 있는 글자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자주 보고 글씨 쓸 때도요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안 했다고 체계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 보셔서 알겠지만 쭈누는 지금 틀리는 거 없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홈워크 하나만큼은 학교에서 숙제 받아와서 하는 것만큼은 정말 깔끔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많이 잘해가요. 칭찬을 항상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유롭게 아이를 올가매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글씨 쓰기예요. 따뜻한. 그쵸? 너무 잘 썼어요. 진짜. 따뜻한 봄이, 봄. 잘 쓰면 오버해 주셔야 돼요.
너무 잘했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야, 이게 뭐야? 봄. 봄은 준이야 봐봐. 엄마 입 봐봐. 봄. 그러면 보에다가 밑에 뭐가 들어가겠지? 보는 뭘까? 보? 자, 주고, 해보자. 보 먼저 써봐. 일일을 적고 가운데 짝문 닫고 기억나? 해봐. 일일을 적고 일을 적고, 아니지. 일일을 적고 엄마 옛날에 알려준 거 있잖아. 일일을 적고 가운데 짝문 닫고 가운데 짝 밑에 문 닫고 하면은 비읍이 되지. 일을 적고, 가운데 짝 가운데 자, 문 닫고 밑에 문닫고, 그럼 뭐야 이게? 비읍이 아니야. TV, 알면서 자꾸 쓰라고 하면 못하겠지. 네. 그치? 보에다가 뭘 하면 봄이 될까? 봄. 발음이자. 봄. 엄마 할 때도 밑에 무슨 뭐가 들어가면 발음이 날까? 봄이 그 다음에 여기 왔어요. 와, 왓이 뭘까? 와에다가 와 봄이다. 와 눈이다 할 때 와. 그렇지. 이건 뭘까? 준우가 무슨 글자 썼어 지금? 너도 있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해봐 한번. 준우야 한번 봐봐. 아유 귀여워라. 이거 무슨 글자야? 어도 아니고 여도 아니야 이거는. 못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 봐, 이거 다 준우가 쓴 거야. 스스로. 네. 그치? 자, 이게 와 한 번. 아이가 더 틀릴 와. 때는 와는 오와 아가 합쳐서 틀렸다라는 표현하지 마시고 잘했던 걸 섞어서 얘기해주면서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합쳐져서 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안해하지 않게. 와. 그렇지. 그럼 밑에는 뭐가 들어갈까? what 했었습니다 할 때 밑에 들어갔던 거 자주 봤던 거 네. 뭐지? 얻습니다 할 때 얻 밑에 들어갔던 게 쌈쇼. 그렇지 what 그치? what 너무 소심하다 준이야. 시옷이 너무 소심하다. 예쁘게 크게 맞춰서 엄마 해줘. 다시 what What? 우와 so handsome what 너무 잘생기게 잘 썼어요. 왔어요. 뭐라 그랬다고 선생님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왔어요가 아니지 왔어요라고 했잖아. 왔어요. 그러면 이게 없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쌍시옷은 왔었어요 할 때만 그렇게 쓰는 거야. 지금 왔어요. 잘했네. 왔어요. 주는 제일 자신 있는 거. 요 이쁘게. 그리고 마지막에 글 다 쓰면 여기다가 짠. 그렇죠. 수미야 네. 엄마 봐봐. You great. 네. 너무 멋지다 준우. 오늘 첫 번째 숙제 이렇게 엄마 도움은 말로만 받고 준우 스스로 글 다 썼어요. 네.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금요일날 선생님한테 받아온 책 읽고 네. 여기다가 준우가 그 책에 대한 그림 있지. 네. 그거랑 읽은 날짜랑 그런 거 적는 거고요. 네. 이 홈워크지는 또 따로 엄마랑 아이들이 연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을 읽고 그다음에 그림을 보고 또는 상상을 했을 때 그 그림들을 기억하는 연상력이 나중에 진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든 흡수를 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또는 연결을 해서 다른 창의적인 발상을 할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가 돼요. 뭐라 그랬죠 제가? 연상력. 책을 읽든 뭘 하든 교육을 시킬 때 암시를 줘야만 아이가 다음번에 그 비슷한 것을 봤을 때 그 책을 기억을 해내요. 또는 그 책을 물어볼 때 그때 나랑 웃었던 거 또는 내가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재미있고 내가 그 아이한테 걸어놨던 암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아이는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은 기다려줘야 돼요. 이거 첫날이잖아요. 책을 잘 읽는다 그래서
무조건 받침 글자 뭐 모든 한글을 다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틀려요. 근데 사실은 읽을 때는 다 읽거든요. 우리가 영어도 보면 영어 되게 잘 읽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회화에 들어가서 대답을 하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신생아라 그랬죠. 회화를 하는 것, 실시간 대화를 하는 것과 영어 책을 읽어서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 먼저 읽어보자. A. A. 근데 이거는 무슨 A라 그래? 대문자 A. 오, 잘했어요. 그럼 이거는 소문자 A. 소문자 A.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읽어봅시다, 여기. 대문자 A 소문자를 A를 색칠해보고 순서대로 써보세요. 저기 영어를 공부하든 한글을 공부하든 수학을 하든 어떤 과목이든 준우한테 반드시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문제를 소리내서 읽으라 그래요. 문제를 소리내서 읽으라고. 영어 문제도 한글 문제도 수학 문제도 과학 문제도 문제를 소리내서 읽으면 그 문제를 읽는 시간에 그 언어를 또 공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커서는 속으로 읽겠죠. 중요한 것을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래요. 하지만 문제를 소리내서 유아기 때 읽잖아요. 그러면 2배의 효과가 나요. 이건 진짜예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준우가 예전에 문제를 풀 때 제가 온라인 교육은 잘 안 시켰지만 굳이 하겠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도 보면 그 영어 본문이 아니라 처음 듣는 문제들 있죠. 지문이나 문제, 보기를 선생님이 내는 걸 모두 다 따라해요. 그것도 똑같이. 아이가 어떤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굴 보고 했느냐? 저는 몰랐는데 준우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계속 따라서 말한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준우가 모든 문제를 다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요. 유치원에서 가져왔든 아니면 집에서 엄마랑 읽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항상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 해보시고 아이가 고집부려서 싫어, 난 안 해. 그러면 그냥 엄마가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엄마가 하는 소리 들어도 되고요. 아이가 순순히 따라오면 아이가 읽으면 돼요. 만약에 옆에 동생이 한글은 모르는데 막 엉터리로 따라 읽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은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 A, 소문자 A 이미 영어를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하고 시키냐면은 유치원 교육은 아이들하고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걸 영어 공부를 시켰을까요? 읽을 줄 알고 말하게 돼야 상 타고 오고 막 이런 아이인데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맡아온 내 과제를 꼭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선생님하고 약속이니까 해가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게 진짜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내준 나하고 선생님과의 약속.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해가야 되는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해가야 되는 책임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아이랑 시간 들여서 이렇게 꼼꼼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놀이. 이렇게 한글도 하고요. 하고 한문 공부도 했는데 자, 여기 얘는 누구야? 구구기미. 우리 워크지 보면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글자를 섞어놓고 그 글자가 조합되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속으로 알았던 글자인데 그냥 쓰기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를 주면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알게 돼요. 근데 그 동그라미를 치는 과정에서 눈으로 내가 생각하고자 했던 글씨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익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요런 스텝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아이가 한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음, 모음 따로 하지 않아도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자음이고 모음인 걸 알게 되고요. 우리나라 그 글자가 언문이라 그랬죠.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는 그 유일한 언어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계속 얘기할 때 보면 소리로 글자를 알려줘요. 기억이잖아, 오잖아 이런 게 아니라 고, 우? 우? 아래 오자가 들어가대? 과, 그러면 그냥 과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야? 기억해봐가 아니라 고와, 과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미지 파닉스 보면 음과 조합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선생님, 작가 선생님께서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소리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지를 보고 내가 그 글자를 기억을 하고 연상하는 과정. 예, 노래를 틀어주는 거는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쭈누랑 저랑 성향이 하나에 몰두를 하면 소리를 못 들어요, 잘. 그래서 놀 때는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해도 되는데, 이중 언어로 안 하시면 돼요. 수학할 때 뭐 영어 음악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자는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막 크게 챈트가 나온다든가, 예,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언어 전달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말했던 그 연상력을 키우기 가장 좋아요. 제가 그 유치원에 보내고 너무 고마웠던 게, 저는 사실 언어 전달을 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파고드는 성격이라 언어 전달을 왜 하지? 이상하네? 이런 거 왜 시킬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요일 날 아이들한테 그 속담이나 어떤 한 문장을 전달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한 다음에 써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렇게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집중을 해서 듣고 담아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또 글로 옮겨서 쓰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쓰고 나서 칭찬받고 성취감을 느낀 다음에 과제를 들고 그 유치원에 가는 과정. 요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도 그런 유치원, 초등학교도 혁신초등학교. 혁신초등학교 가서 자치적인 회의를 많이 했고 직업체험이거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항상 이렇게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그냥 하나 했다고 글로 끝나지 않아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준우야, 그림을 시켰거든요. 이 무궁화는 한 개씩 땅에서 나는 그 꽃이 아니야. 민들레처럼. 네. 그런 꽃이 아니고 여기 잘 봐봐. 네. 우리 놀이터 가면 풀밭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지. 네. 줄기가 다 이어져 있잖아. 네. 장미꽃처럼. 응? 네. 이런 식으로 나는 장미꽃도 있잖아. 들장에. 여기 보면은 지금 다 이어져 있지. 하나에서 나가고. 거기서 나온 무궁화야. 나무 무궁화. 네. 자, 우리 이거 봐봐. 땅에서 바로 한 개씩 나는 꽃이 아니에요. 네. 줄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몸통이 되는 줄기를 그려서 거기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걸 해줘야 돼.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응, 한번 해보세요. 나가고,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가고, 그림 잘 그리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나가, 무궁화는 한 송이씩 피는 꽃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에서 난다는 거. 무궁화 종류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걸 제가 미리 프린트를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무궁화는 이런 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얀 무궁화도 그 다음에 분홍색 무궁화도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그리는 거는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그림이 정말 이상해요. 근데 저기 아이는 너무너무 잘 그려요.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은요, 무조건 작품이에요. 그 아이 머릿속에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품 수준이에요. 난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하고 그린 거예요. 너무너무 만개한 예쁜 꽃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그 시선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속담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이가 이제 글을 썼을 거고 제가 지금 뭘 준비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대충 좀 짐작이 가시죠? 자, 여기 보면 네. 오늘 언어 전달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지. 벼는 익으면 그 쌀알이 커지고 단단해지니까 이렇게 서 있던 벼가 이렇게 수그러지겠지. 네, 이렇게. 왜 끝에 달려 있으니까. 네. 그거 50원짜리 동전에도 그 그림이 있어요, 준우야. 네. 준우 본 적 있어? 네. 엄마, 언제 통장 넣을 때 돈 꺼냈었잖아요. 그 돈을 엄마가 들고 있는 거를 내가 쳐다봤어. 그럼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면 준우가 언어 전달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고 해서 이렇게 잘 적었는데, 물론 벼는 그렇게 생겼지만, 여기 보면 쌀이 껍질을 벗기 전과 네. 벗고 난 후에 하얗게 된 거. 네. 우리 지금
할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주신 쌀에서 운이 좋게 네. 벗겨지기 전에 쌀알을 구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어때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쌀이. 그 벗기기 전에 이렇게 갈색 껍질이 있죠. 네, 갈색 껍질. 이게 탈곡하기 전에 다 안 벗겨진 상태고 네. 이게 바로 벗겨지면 우리가 먹는 밥. 네. 그 쌀이에요. 네. 자, 요게 매달린 이렇게 길게 생긴 그 매달린 게 바로 벼라고 해요. 벼. 네. 약간 여기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준우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네. 나도 잘라볼까? 잘 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아이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배웠다고 농부 아저씨에 대한 그 영어. 네, 농부라는 단어죠. farmer.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속담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이제 여긴 안 나왔는데 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더 겸손하고 그다음에 또 말도 더 고와지고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한 그런 비교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줬고요. 벼 좀 보세요. 레인보우 색깔이죠? 너무 예쁘죠? 우리 그 화가들 보면 같은 건물, 같은 자연을 계절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침이랑 저녁, 뭐 새벽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 눈에 비친 그 사물에 대한 컬러 그걸 그리기 위해서거든요. 쭈누는 사실 여기서 컬러를 본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껍질은 그냥 약간 베이지색, 그다음에 쌀알은 하얀색, 그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했을 때 너무 예뻐요 했어요. 그래서 쭈누가 그린 벼는 너무 예뻐요. 동그랗고 레인보우 빛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벼는 그런 색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절대 하지 마시고 너무 예쁘다 정말 이런 벼가 있으면 엄마도 갖고 싶다 쭈누의 벼는 특별히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자존감을 해주세요. 이런 게 벼가 이 색이 아니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나이 들면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랑 속담을 가져오면 속담 하나만 쓰고 끝이 아니라 글을 쓰는 순간에도 아이를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소리로써 글자를 힌트를 줘서 아이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혹시 집에 있는 것 중에 활용해서 아이한테 뭘 붙여주거나 또는 여기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그걸 찾아봐 주시고 찾는 동안 아이는 그림을 그려서 칭찬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과정이고요. 자, 요번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아이 그림을 보시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를 이렇게 해놨어요. 야! 하니까 상대방도 야! 야가 굉장히 나쁜 말인 거예요. 준우는. 야라고 하니까 야라고 대답하는 장면. 밑에는 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네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표현을 아이 입장에서 한 거. 굉장히 어른들이 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저랑 항상 맨홀 뚜껑을 뛰어넘게 놀이를 했었는데 그림 속에도 항상 맨홀 뚜껑이 자주 나왔어요. 왜냐면 엄마랑 너무 행복했던 그런 놀이, 그다음에 다니면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거. 그래서 쭈누 예전에 그림들 보면 바닥에 항상 도로에는 맨홀 뚜껑이 있고 귀엽다고 어떤 인물처럼 얘기했던 소화전이 항상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3 더하기 3이거든요. 근데 쭈누는 위에는 맞았는데 밑에는 틀렸어요. 저는 어떤 것에서도 틀렸다고 쫙 긋고 이런 걸 안 하고요. 별표를 치거나 또는 그냥 다시 풀어요. 더하기 나오기 전에 1, 2, 3, 4, 5, 6 이거를 해야 되는데 쭈누는 어떻게 했냐면 글자를 셌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한 단어로 친 게 아니라 한 개씩 한 거예요. 한 개씩. 그래서 18자를 적었을 때 자, 우리 엄마들은요 틀리다고 하겠죠. 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글자 수는 네가 말한 게 맞네. 그러니까 아이가 노력을 해서
맞췄던 그것은 인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거야 하고 제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준우가 이렇게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고 1, 2, 3, 4, 5, 6이 되게 인도를 해준 거죠. 제가 이렇게 글자 수를 잘못 세서 숫자가 잘못 셌는데 그 숫자 개수가 맞았을 때는요. 그것도 맞는 거로 해주시는 융통성도 조금 필요해요. 다만 이 문제가 우리한테 원하는 답은 이런 쪽인 것 같아 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면 돼요.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직 모르니까 알아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번에 받아온 속담은 가재는 개편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아이 준비하는 동안 뭘 준비했냐면 가재와 개에 대해서 찍어왔어요. 물론 책을 가져갔겠죠, 아이한테. 이렇게 연계 활동이죠. 제가 이걸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걸 알아가면서 얘가 이 속담을 이해를 하고 왜 즐거운지,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다음에 탐구를 하고 어떤 걸 알아갈 때 그 뒤에 더 연결된 다른 책을 찾아오는 것은 어떤 활동인지 이걸 가르쳐주고 과정도 제가 직접 시키는 거거든요. 뒤에 여기 보드판에도 보면 우리가 했던 전번 주, 그 전번 주 했던 것들도 다 적혀 있어요. 그 뒤에도 같이 얘기해보고 또 써보고 기억해보고 그다음에 또 틀리면 또 웃어보고 틀릴 때 우리는 웃어요. 또 틀렸다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또 틀린 것 때문에 웃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게 안 틀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도 보고 있죠. 연계활동. 언어 전달이라고 언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은 갑각류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렇게 껍데기가 겉에 몸이 딱딱하게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갑각류라고 하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껍질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다르게 생긴 동물들보다 물속에 우리는 비슷하니까 우리는 서로 편을 들어주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아이 눈에 맞춰서 설명을 했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를 전달을 받아왔는데 까먹은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엄마, 내가 뜻을 알려줄게. 언어 전달이요? 언어 전달 기억은 안 나는 거지? 네. 그래서 뜻으로 얘기하려는 거지. 한번 설명해봐. 여기 친구가 오고 있었어요. 응. 근데 친구가 또 와갖고 응. 저기다가 사탕을 묻어놨으니까 내가 같이 다음에 이따가 먹자 그랬는데요. 응. 위에는 새가 날고 있어요. 생각 알고 있고. 네, 응. 그래서 얘는 집에 들어가고 애도 집에 들어갔는데요. 응. 근데 위에 새가 제가 먹었어. 가버렸어. 응, 먹어버렸어. 다 들어갔고. 얘네들 으아 놓았어. 응. 그리고 또? 얘네 우리 집은 얘는 그한테 걸렸으니까 그랬는데 밑에는 응. 다람쥐가 있었어. 다람쥐야? 생쥐. 생쥐? 네. 그럼 쥐가 또 속닥속닥하고 비밀 얘기하는 걸 들은 거네? 네, 그래서 제가 짝짝짝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서 네. 저기 지붕에 과자를 숨겼는데 우리끼리 먹자 하고 얘기했는데 네. 일로 와봐. 처음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 얘기를 들어서 몰래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밑에 땅에 있는 쥐가 먹었네? 네, 내가 보여줄게. 준혜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일로 와봐. 일단 와봐. 알았으니까 일로 와봐. 그게 속담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네. 그럼 엄마가 힌트 하나만 줄게. 새는 낮이었어, 밤이었어? 나. 나? 네. 쥐는? 밤. 그럼 뭐였을까? 낮에 하는? 짝짝짝. 아니? 이거 뭐라 그래? 새. 아니, 이거 말하는 거 뭐라? 말. 스픽. 낮말은? 스픽? 낱말은 스픽. 낮말은 누가 들었어? 아까? 새. 그치? 낮말은 새가 듣고 밤에 했던 말이었지. 밤말은 생쥐가 듣고. 쥐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그거 맞아, 안 맞아? 저도 물어봤어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달을 빼야 되나? 달을 넣어야 되나? 생각이 안 나. 아이고,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속담을 다 까먹고 와. 맨날 까먹고. 맞았는 거야, 지금.
이 다음에는 대화하고 쭈누가 직접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언어 전달을 이제 몇 번씩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죄가 없어도 쥐 같은 경우 이제 우하고 이가 합쳐지잖아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지만 쥐를 까먹었어도 쥐? 그러면 쭈누가 저걸 쓰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쥐, 쥐 이렇게 얘기하면서 써요. 그러면 만약에 10가지를 엄마가 힌트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었다고 치면 처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8가지는 혼자 소리를 내면서 글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해내고 새. 근데 안에 셀까 밖에 셀까? 새 하고 새.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 이런 것들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 소리를 기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 위, 와 이런 것들도 우와, 오와 이런 식으로 소리로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고요. 이 이후에는 저 속담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저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혹시 잠깐 잊어버려도 제가 조금만 힌트 주면 바로 기억을 하고요. 속담 놀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자성어도 좋지만 어릴 때는 사자성어보다는 조금 풀어져 있는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그 언어 공부가 됩니다. 이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 다시 예쁘게 그림 그리고 있죠. 색칠도 꼭 해요. 이렇게 예쁜 색깔로. 이제 아이 마음에 지금 즐겁기 때문에 행복한 색깔로 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것도 하나 더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제가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칭찬을 했어요.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쭈누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왔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다 듣고 왔잖아. 그러면 그 설명해 준 걸 듣고 와서 엄마한테 설명해 준 그 자체가 노력한 거야. 너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거라도 알고 가서 엄마하고 풀어야겠다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완수를 한 거야. 엄마는 쭈누가 머리가 이만큼 똑똑해야지 예쁘고 요만큼 똑똑하면 안 예쁘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외울 것 같고 조금 애매하면 설명을 잘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엄마는 너한테 100점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날이에요. 이날의 그 언어 전달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엄마, 아저씨가 오고 있어요. 근데 땅에 콩하고 팥을 키우려고 해요. 콩하고 팥을 키웠어. 근데 주룩주룩 나왔어요. 근데 금이나 그런 게 나올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언어 전달을 해볼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엄마, 아저씨가 오고 있었어요. 콩하고 팥을 키웠어요. 그래서 주룩주룩 자랐어요. 네. 말해봐. 그런데 거기서 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팥을 키웠을 때, 자, 그럼 엄마가 물어볼게. 네. 자, 여기다가 콩을 심었어. 네. 그럼 콩 심은 데서 뭐가 날까? 콩. 그래. 그럼 여기 팥을 심었어. 팥 심은 데서 뭐가 날까? 팥. 그래.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야.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언어 전달 잊어버려갖고 의미만 알아왔는데 의미를 제대로 알아왔어요. 알았어요? 6살 때입니다. 잘했어요, 아주. 유치원 처음 그렇게 다닐 잊어버릴 수 때. 있어요. 네. 잊어버리는 건 뭐라고 안 해요. 대신에 엄마가 지금 칭찬하고 싶은 건 네. 준우가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듣고 왔다는 거야. 네. 아주 칭찬할 만해. 왜냐면 네. 그 속담은 준우가 처음 들어봤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고 엄마가 알려주면 되지만 네. 속담을 외워오고도 설명을 안 들었으면 그게 잘못된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선생님 설명 아주 잘 들어왔어요. 네. 선생님이 그러셨구나. 네. 콩을 심고 팥을 심었는데 그 위에서 금이 나올 순 없잖아, 얘들아. 그러셨구나. 자, 여기 한번 써보자. 예, 이렇게 제가 일단 영상은 지금 보니까 한 5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4분?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독서 활동이라든가 또 제가 준비했던 많은 말이 있는데 못한 것들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예상대로 1부에 끝나진 않네요. 우리 멘토맘님 들어오셨는데 좀 쑥스럽습니다. 오늘은 조금 액티비티한 그런 것보다는 저랑 쭈누랑 대화하면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려드렸고, 아이가 틀렸을 때 틀렸다는 말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글 공부, 속담 하는 거 이런 거 해드렸거든요. 지금 방금 이것도 속담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지만 제가 알려줄 때는 뒤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속담도, 유사 속담도 제가 준비해서 알려줘요. 이게 다 엄마 역할이죠.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뭘 시켜준다? 플러스 시켜준다. 하나라도 더 플러스해서 설명을 해준다. 쭈누맘이 똑똑해서? 아니다. 쭈누맘은 노멀하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이때 이게 미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준우랑 저랑 그냥 기록한 영상이거든요. 유사 속담도 준비해주세요. 분명히 네이버 똑똑하잖아요. 유사 속담 치면은 그 비슷한 속담들이 다 나와요. 짝꿍이.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아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 다 못 보여드렸네요. 제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제 그 블로그 보시면요. 여기 카테고리. 잠깐만요. 블로그 보시면 언어 전달, 독후감. 이렇게 해서 있어요. 언어 전달, 독후감이라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론 다음번에도 또 같이 볼 거지만 여기에 쭈누하고 저하고 했던 것들이 좀 더 많이 모여 있고요. 상황별로 있거든요. 영상도 제가 이거 재방송하고 기록할 거지만 그런 거 보시고요. 정말 전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번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독후감이기 때문에 덜 길어서 제가 해드릴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영상 하기 전에요. 블로그에 이걸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마님 다녀가셨는데 첨부 파일 보이시죠, 여기. 나중에 카페에도 올려드릴게요. 급하게 하느라고 바로 직전에 했는데 언어 전달하고요. 독후 활동할 수 있는 거. 프린트해서 책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노트는 유치원에서 자체 제작한 거기 때문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 포토샵으로 반나절 내내 다른 일하고 같이 하느라고 준비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뭐 좀 고맙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하시면 댓글로 좀 쭈누언니 사랑해요 뭐 이런 애정 표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죠? 그래도 제 시간 들여서 준비한 건데. 마지막으로 이게 끊어질 것 같은데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스터디 기록하시는 거 보고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미션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랑 준우가 누구 보여주지 않아도 했듯이 이런 기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아이랑 행복하게 기록하는 스터디 됐으면 좋겠고요. 세이펜으로 하는 어학기 스터디니까 세이펜으로 활용하시는 영상 그런 이미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매니저로서 당부드린 거고 엄마로서는 제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0초도 안 남았네요. 다음 2부 제가 미리 공지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2부 또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